자,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굉장히 불안한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XRP 리플 쪽으로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대규모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XRP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에는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하루 동안 4억 4,451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1,285만 달러가 순유출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최근 30일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44억 1천만 달러, 이더리움은 6억 1,061만 달러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시장 하락과 기관 자금 이탈 속에서도 XRP 현물 ETF에는 하루 동안 1,563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그 자금 중 일부가 리플 같은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지면 시장 전체가 더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리플 ETF에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냐?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아니면 또 위에서 물량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최근 계속해서 답답한 하락과 눌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봐도 중심선은 1710원대 부근, 상단 밴드는 1855원대, 하단 밴드는 1566원대 부근입니다. 지금 가격은 아직 중심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단 밴드 부근에서 겨우 버티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RSI도 34선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리플은 강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자리가 아니라 계속된 하락 이후 하단 구간에서 공포 매물과 악성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리플이 반등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선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플 쪽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리플을 계속 눌러왔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위에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된 자리에서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초기 VC들과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작게는 60%,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1710원대 부근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위쪽에는 여전히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고점에서 물린 악성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대 구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눌림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 구간에서 또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의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플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리플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고점에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된 자리에서 XRP 현물 ETF로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에 쌓였던 물량들과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대규모 ETF 순유출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동안 리플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다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다시 거래량을 붙이고 한 번 더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리플 ETF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겁먹고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처럼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기관 자금과 함께 거래량이 붙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진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고 막상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고점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뒤늦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리플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을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거래소로 옮겨지고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리플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눌림 구간 대응 기준, 덤프 물량 정리 구간,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체크포인트까지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ETF 순유출이 나오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리플 쪽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여러 기업과 고래 지갑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리플 물량을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이 빠진다고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리플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고 아무 기준 없이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매도 압력이 낮아진 시점에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단의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거래소 지갑 물량 이동 흐름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 ETF,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